네, 이제 학교에서 GPA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컴페티션이 있을 때는 또 나의 공부한 충분한 이런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AP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칠 수 있는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컬리지 보드라는 이제 SAT를 출제하는 이 같은 이제 비공리 기관이 AP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 컬리지 보드가 인증하는 하에 따라서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고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다한 학생이 심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AP인데 우리나라에는 AP가 없을 뿐더러 또 이 AP 테스트는 꼭 AP 과목을 듣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학교는 미국에 있는 학교는 이렇게 리콰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들었던 과목 특히 과학 과목들을 중심으로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국제적인 이런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다. 그것을 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AP 시험을 쳤습니다. AP 공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AP는 심화 과목이고 대학 수준인 만큼 이제 주관식과 객관식에서 주관식 중에서도 짧은 쇼트앤서도 있지만 이 문제 풀이 과정을 다 나열해야 하는 서술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게싱 워크도 안 되고 또 점수의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를 접근해서 차근차근 풀어내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물리라던가 이렇게 계산이 중요한 과목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답을 이렇게 내는 거라서 풀이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에는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인문학 과목들은 제가 SAT에서 설명한 이유대로 조금 영어로 처음 이제 역사를 쓰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월드 히스토리나 그런 과목에서는 에세이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 에세이를 쓰기에는 준비 시간이 짧았고 제가 이 모든 과목, 즉 Chemistry, Calculus A, B, B, C, Physics C의 두 과목, Biology 그리고 Micro and Macroeconomics, 즉 거시 경제와 미시 경제 이렇게 모든 과목을 한 학년에 다 쳤기 때문에 제가 인문 과목을 더 어포드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이번 학년에 내가 세계사를 듣는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해서 세계사 AP를 치자.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성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한 학년에 두세 개 정도 AP를 계속 모아가면은 나중에는 9개 정도 프레젠트를 할 수 있고 또 점수도 좋게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AP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도전해라고 해볼 수 있는 게 꼭 이것이 편법은 아니지만 대학에 리포팅을 할 때 점수가 낮은 과목은 누락시키고 리포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약간 어려운 과목의 도전을 권장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P는 그렇지만 SAT는 점수가 계속 누적이 돼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AP 선택은 더욱더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AP는 점수가 1점에서 5점까지 있는데 저는 5점을 못 받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과목에서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말고는 전부 인문 과목인 마이크로까지 다 5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커브가 제너러스하고 5점 이상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엑셀런트한 거고 4점 이상, 또 3점 이상까지는 실제로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이런 필수 과목을 옵트아웃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AP를 쳐두면 대부분 대학에서 학부에서 언어를 리콰이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래 꼭 대학 입시만이 아니고 그 입시 비욘드를 이렇게 그 대학 생활 생각해서라도 AP에 도전하는 것은 이제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제 AP를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던 사이트를 여기 소개하는데요. 이 사이트들은 이제 중요한 게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2차적인 정보인 반면에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흡수하고 또 이제 한국은 정말 웹 베이스로 정보가 많으니까 이거를 유동적으로 활용하면은 비록 교재는 한국에서 몇 개밖에 구할 수 없더라도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컬리지 보드는 그 아까 설명한 사이트 중에 컬리지 보드는
AP 기출 문제와 또 주관식 문제는 계속 공개를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주관식 문제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문제를 받고, 또 요즘에는 유학을 하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테스트 장소도 변동이 많고 또 사인업 하는 것도 힘듭니다. 정보를 업투데이트로 자신의 정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습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는 친구들 유학을 준비하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준비한 한 10명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좋은 SAT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자랑을 한다기보다 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떤 공부 방법의 차이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았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SAT건 SAT2건 모든 공부에 있어서 책을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택했고, 또 내용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내용이 어떤 문제를 접해봤자 오히려 혼란의 요소만 가중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리면 오히려 문제를 낭비하는 거죠. 진짜로 내가 아는 것을 테스트해볼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AP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교재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교재를 썼습니다. 한 과목당 2-3개를 썼는데, 그 이유는 특히 주관식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었고, 이제 AP는 컬리지 수준이니까 그냥 이때까지 준비했던 것과는 좀 더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했는데, AP를 공부한 게 1달에서 2달 이 정도로 공부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하루에 3시간 자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다 치러냈지만, 그래도 AP를 공부하면서 여러 교재를 활용하고 또 내가 욕심낸 만큼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패시지를 먼저 책의 내용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AP가 문제를 제시할 때 패시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또는 그림을 보고 풀어라 하는데, 책의 내용을 읽는 것이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가를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고, 또 책의 소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을 짚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되는 터미놀로지 같은 것들을 잘 익히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셀의 펑션에 대한 이런 패시지를 읽는다고 합시다. 셀은 이렇게 에너지를, 그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또 익스크레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읽어두는 것이 그대로 서술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시지를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내용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T와는 달리 이제 AP는 시간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 스톱하지 말고 넘어가고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뒤에 좀 더 쉬운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서 놓치면 문제가 아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긴 테스트니까 피곤해지기 전에 그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SAT와 달리 여러 권의 교재를 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베론스, 프린스턴, 리뷰, 카플란 이렇게 3개의 빅 퍼블리싱 컴퍼니의 이제 교재들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제 과목별로 이제 조금씩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전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케미스트리는 당연 과제를 했고 화학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몰 또는 볼륨 이런 것들의 컨버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버전마다 상수가 붙지 않습니까? 그 상수들을 잘못 활용하면은 답을 구해놓고도 계산의 실수보다도 좀 더 아쉽게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터미놀로지가 중요한 게, 화학은 약간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이만큼 정확한 컨셉트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내용이 다 헷갈립니다. 일렉트로닉에서도 뭐 애나이온이라든가 캐사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념이 중요하고, 또 일렉트로시티도 우리가 이렇게 abstract하게 정한 것이니까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는, 터미놀로지를 잘 이해하는, 컨셉트를 잘 이해하는 그 바탕이 되어야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서술형에서도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해 나가면은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고득점을 향한 이런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칼큘러스 AB, BC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제 칼큘러스 BC는 AB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제 수열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수학교재 정석의 고등학교 2학년 미분, 적분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수학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대신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AP에서 이제 BC를 풀면은 BC에서 성적이 5점이 나오면 AB 서브스코어라고 AB에 5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AB를 치고 BC를 칠 필요 없이 BC를 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AB와 BC를 같은 학년에 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AB를 할 것인지 BC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재 3개 중에서 베론스는 필요 없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카플라는 너무 간단한 부분이 많았고, 프린스턴 리뷰는 약간 중간 정도였고, 제가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기출문제, 예전에 기출문제를 받아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기출문제는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테스트 수준인데 이 출판사 문제가 유사하다.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없었을 때는 그래, 이게 더 비슷하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프린스턴 리뷰 교재도 굉장히 좋아했고, 베론스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린스턴 리뷰 같은 데서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넘어간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이 활용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요인이나 이런 제한이 있을 때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직스인데요. 피직스는 B와 C가 있습니다. 저는 C를 선택했는데, B는 이제 좀 비전공자를 위한 물리로 내용이 두 개 달라서 C에 포함된 게 B에 없기도 하고 B에 포함된 게 C에 없기도 하지만, C가 이제 칼큘러스가 들어가는 좀 더 어려운 피직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물리, 그러니까 메카닉스와 E&M 그 전자기학 두 과목을 C에 쳤는데, 그래서 둘 다 5점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이 피직스를 이제 후배들이나 설명할 때 가장 당황했던 것이, 물리는 그야말로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한 예로 가속도가 변하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팩터로 변하는 그러한 어떤 컨셉트를 푸는 거였는데, 가속도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속도가 가해지는 정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속도가 변하는 패턴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문제의 답이, 그럼 가속도가 이만큼 변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런 어떤 숨어있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건 가속도다, 즉 이 문제에서 꼬아나서 속도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표현을 했을지언정 가속도라는 내 정보는, 정확한 컨셉은 이거니까 이걸 필요한 A 요소, B 요소를 문제 내서 뽑아내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챌린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말은 즉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이렉트하지 않게 인다이렉트하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그 정보를 추출해서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 특히 피직스 C에는 칼큘러스를 동반한 문제풀이를 제시해야 될 때, 그때 한 과정에서 컨셉트를 정확하게 적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리, 제가 여기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꼽으라면은 피직스 C가 되겠고, 이것은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이 C 과목에서 5점을 받은 것은 아주 스플렌디드하게 여러분의 에세이를 이렇게 돋보이게, 에세이가 아니고 원서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직스는 이제 내용이 워낙 반대하고, 특히 일렉트로매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랙트한 데다가 오른손 법칙, 그렇게 많은 법칙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파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편리한 게, 개념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개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한 게 바이올로지인데, 피직스에서도 그 개념을 중요하고 또 유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데 몇 미터 거리에서 총으로 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피직스의 이그샘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오르가나이즈 하면서 공부한다면 피직스 C도 문제없이 5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도 되고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워라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올로지에서는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키드니의 스트럭처가 나오고 안에 어떤 셀들이 있으면 그 스트럭처 셀의 구조를 익힌과 동시에 어떤 모든 신체 기관의 장기들은 오르가니즘은 펑션을 합니다. 그 펑션은 하나의 어떤 기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제시됩니다. 즉 어떠한 바디, 즉 간은 이제 몸속의 화학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케미컬 팩토리. 그 케미컬 팩토리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펑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그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익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차근차근 해나가되 이제 피직스는 어려운 게 중요하다면 바이올로지는 외워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도 여러 교재를 쓰는데 제 생각엔 프리스턴 리뷰가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컬리지 보드에 제시되는 기출 문제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뇌 뉴런의 구조라던가 또는 심장의 피 흐름이 어떻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물학 대학교 이제 AP에서 요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그 문제에 제시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컬리지 보드의 기출 문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과학만 늘 강조했기 때문에 3학년 되니까 약간 나는 그래도 과학만 하는 일은 조금 내로우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과목이 좋을까? 사실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것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고 에세이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혼자서 전부 다 준비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곤란했지만 마이크로하고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경제인 만큼 수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해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은 이제 제가 5점을 유일하게 받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은 전부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는 내용을 문제를 풀기는 너무 답답해서 맨큐라는 하버드 교수의 Essential Economics라고 그 인문학 그 인트로덕션 교과서를 그냥 쫙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집을 풀 시간은 많이 없어서 프랙티스 테스트만 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제가 모든 과목에서 강조했듯이 개념을 다져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이런 서플러스라든가 이런 곡선이 나왔을 때 책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5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 공부는 어렵지만 그 대신 공부의 정도는 없지만 바른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요점을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길을 바로 찾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길은 컨셉트를 정확하게 익히고 또 한국어로 내용을 공부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국어 터미널로지, 그 용어를 영어로 익혀서 어떤 혼란이 그 용어의 혼란으로 인해서 점수를 놓치는 경우는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AP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를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점수를 확인하는 날이 생각나는데요. 이제 그때 전화로 컬리지 보드에 전화하면은 Your AP score for chemistry is 한 다음에 이제 전산 시스템에서 정보를 가져오죠. 그래서 한 3초 동안 정막이 흐르다가 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영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화기를 보여줘 가만히 갑자기 막 이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하고 마지막에 울어버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완전히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악악소리를 질렀던 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과목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불안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문제 푸는데 나는 처음부터 책만 붙잡고 너무 고지식하고 아주 이니피시언트한 방법을 쓰는 거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소신을 가지고 선택한 공부 방법이 맞았다. 그리고 이래서 이제 좀 더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